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전문가 팀에서 AI ML 전문 SA로 일하고 있는 김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근님과 함께 같은 팀에서 AI ML 전문 SA로 일하고 있는 이유동입니다. 이동님, 매년 리인벤트 때마다 너무 많은 서비스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근님, 맞습니다. 특히 리인벤트 전후로 AI ML 스택에서 총 15가지의 서비스들이 추가 런칭되었는데 단기간에 이 모든 서비스들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따라가시기 벅차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올해도 라이브 리캡에서 저희가 전반적인 오버뷰를 살펴보고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집중적으로 리뷰했죠. 하지만 데이터 과학자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세이지메이커 심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유동님과 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동님, 오늘 어젠다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AIML 서비스 오버뷰 이후 무료 머신러닝 모델 개발 환경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레이블링 신규 서비스와 모델 서빙 신규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신규 서비스 및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오버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고객을 대신하여 모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 및 데이터 과학자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하고 있습니다. AWS의 머신러닝 스택을 눈여겨보아오시던 고객분들이라면 아마도 익숙한 스택 오버뷰일 텐데요. 스택의 각 계층에서 저희는 고객이 더 빨리 혁신할 수 있도록 AI, ML 도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행사에서도 이를 이루기 위해 많은 서비스 및 기능들이 머신러닝 스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오버뷰를 통해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머신러닝 서비스 레이어 세이지메이커의 캔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신규 출시됨으로써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 이외에도 세이지메이커의 페르소나가 비즈니스 분석가들을 포함하게 되었고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서비스 중 하나인 스튜디오 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리인벤트 행사를 통해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살펴보면 크게 AI 서비스에서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유저 세그멘테이션과 유저 케이스 중심의 레커멘더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통해 아이템과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할 수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되는 아이템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서비스, 세이지메이커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진 걸 지금 장표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발을 위한 서비스들, 또 학습 및 호스팅을 위한 기능들 이외에도 레이블링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 신규 서비스 역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인프라를 살펴보면 트레이니엄이라는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었는데 AWS 트레이니엄은 AWS에서 설계한 두 번째 사용자 지정 머신러닝 칩으로 클라우드에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트레이니엄은 아마존 EC2에서 가장 빠른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 가장 많은 테라플롭의 컴퓨팅 파워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며 더 광범위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세트를 지원합니다. 트레이니엄은 이미지 분류, 시멘틱 검색, 번역,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및 추천 엔진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딥러닝 학습 워크로드에 특별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다양한 기능들을 각각의 모델 개발 과정에 맞게 매핑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 리인벤트 행사를 바탕으로 새로 소개되어진 서비스들,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진 서비스들 또한 화면과 같이 매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머신러닝 모델 개발 준비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레이블링 서비스를 위한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
머신러닝 모델 개발 과정을 위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는 EMR 클러스터의 생성 그리고 관리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학습 그리고 호스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트레이닝 컴파일러, 인퍼런스 레커멘더, 서버레스 인퍼런스 서비스들 역시 이번 리인벤트를 통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다른 리인벤트 리캡 동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트레이닝 컴파일러 역시 조만간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은 오픈소스 주피터 랩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고객에게 AWS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사용 중이시거나 다른 노트북 내지는 개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이 타겟팅하는 페르소나를 살펴보면 먼저 인프라나 다른 실습 환경에 대한 설정 없이 오픈소스 주피터 랩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과학자들,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교육자, 학생들도 실습 환경에 대한 시간 소요 없이 모델 개발, 학습 등의 목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랩의 페르소나는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 AWS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과학을 모든 고객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데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 역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개발 환경이니만큼 계정을 만들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CPU 기반의 컴퓨팅 리소스 외에도 GPU 기반의 컴퓨팅 리소스 사용이 가능하며 세션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연구 저장소에 기록되어 다음 세션에 이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이지 메이커로의 연동이 가능하므로 모델링 후에 다른 데이터 과학자 팀과 공유가 가능하며 실행 환경에서 엔드포인트를 구성하는 등의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이 다른 개발 툴이나 환경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6가지 항목들에 대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과 다른 개발 환경들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특히 비용적인 측면, 쉬운 실행 환경 설정 및 전반적인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환경들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작 원리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이메일 주소를 통해 계정을 만들고 스튜디오 랩에 접근합니다. 사용자는 CPU 혹은 GPU 기반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개발 및 작업을 수행하고 CPU 기반의 인프라를 신청하셨으면 12시간, GPU 기반의 인프라는 4시간의 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이 끝난 후에 모든 작업은 연구 저장소에 저장되어 다음 세션에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이 끝난 후에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로의 모델 공유가 가능하며 실행 환경으로의 배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메일 주소만으로 계정 등록 신청을 하고 이메일 확인 과정이 끝난 후 계정을 만들도록 합니다. 현재 프리뷰 모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고객분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계정 등록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등록 후 계정을 할당받는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성되어진 계정에 접속하면 프로젝트 창이 보이고 이 프로젝트 창에는 CPU 혹은 GPU의 컴퓨팅 타입, 남은 시간 및 인스턴스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정보 이외에도 현재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 시작을 위한 많은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등록에 사용된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등의 정보들로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를 최상단 부분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데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 그리고 CPU 내지는 GPU를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고 GPU를 사용하실 경우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GPU를 사용하면 4시간의 세션 시간 정보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스타트 런타임 버튼을 누르면 주피터 랩 프로젝트가 구동이 되고 랩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정보 및 노트북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외에도 자주 질문하는 항목들을 모아놓은 FAQ 그리고 스튜디오 랩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유저 가이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면 상태가 구동 상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남은 세션 시간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해 랩 환경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에서 기존의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시던 것처럼 소스 코드 파일을 편집하고 GitHub 리파지토리와 통합하고 익스텐션 매니저 등의 추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 오시던 사용자분들이라면 별도의 숙지 기간 없이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스튜디오 랩에서의 프로젝트라는 개념은 주피터 노트북을 비롯한 모든 파일과 폴더가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스튜디오 랩과 세이지메이커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이 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은 머신러닝에 대해 학습하고 각종 실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프로토타이핑에 적합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이지메이커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에서 발전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또 배포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기업 레벨에서의 머신러닝 모델 개발 및 운영 관리는 세이지메이커가 적합한 선택이 될 것이고 머신러닝을 시작하고 프로토타이핑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이외에도 데모 영상에서 짧게 확인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온라인 리소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내부에서 개발자 교육 과정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MLU 온라인 과정에 액세스하실 수 있으며 대화형 딥러닝 학습 리소스 중 하나인 D2L 그리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과 예제 코드들이 있는 AWS 샘플즈라는 GitHub 리파지토리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근님, 그러면 저희 세이지메이커의 다른 추가 기능들, 특히 모델 서빙에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유동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레이블링 신규 서비스와 호스팅 신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레이블링 신규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부터 알아보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들이 고품질의 레이블링을 수행하며 레이블링에 관련된 모든 태스크를 관리형으로 제공합니다.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를 검토하면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대부분의 머신러닝 워크로드는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요한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즉, 고품질의 레이블링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모든 머신러닝 인력들이 해당됩니다. 제가 실제 고객 미팅 때 모델받은 내용들을 몇 가지 언급해 볼게요. 당장 프로덕션에 의뢰를 하는데 레이블링을 제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나요? 레이블링 작업 내용을 어떻게 추적해야 되나요? UI를 제공하나요? 레이블링 결과를 리뷰하고 승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부담됩니다. 이런 분들 때 적합한 완전 관리형 레이블링 서비스가 이번에 런칭되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러스 플러스는 레이블링 파이프라인 관리, 전문가 인력 활용, 품질 및 일정 관리, 사전에 합의된 프라이빗 가격과 같은 레이블링 프로젝트의 모든 면을 처리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워크로드에 대해 컨설팅 콜을 AWS 전문가들과 진행하고 레이블링 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S3를 통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에 공유합니다. 두 번째, 레이블링 진행 상황을 AWS 콘솔 창의 대시보드로 확인 후 피드백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거쳐 모든 레이블링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레이블링 결과 값에 액세스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컨설팅 콜을 통해 작업 지침을 합의 후 AWS에서 자체 툴을 이용해서 레이블링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처럼 별도로 레이블링 지침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블링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고객이 파일럿 폼을 작성합니다. 여러분의 연락처, 어떤 워크로드인지,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 할지, 입출력 데이터 포맷이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을 요청하면 AWS 본사와 컨설팅 콜을 진행합니다. 현재는 US 이스트 1 리전만 지원되기 때문에 영어로 통화를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도와주실 내부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컨설팅 콜 이후 레이블링 워크로드가 확정되면 S3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보안을 위해 버킷 펄리시를 설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AWS 전문가들이 레이블링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포털로 접속해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죠. 모든 레이블링 작업이 끝났다면 S3 버킷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AWS 계정의 리뷰 표터를 사용해서 모든 레이블링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상태, 태스크 타입, 시작 일자, 완료 일자, 레이블링이 완료된 샘플 데이터 등의 진행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죠. 스크린샷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관성이 있는 고품질의 레이블링 데이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AWS 레이블링 인력들은 기술 운영팀, 프로젝트 운영팀, 배송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운영팀은 레이블링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이 속해 있고 프로젝트 운영팀은 프로젝트 접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창구를 열어둡니다. 그리고 배송팀은 프로젝트 관리, 레이블링 인력 교육, 프로세스 개선을 담당합니다. 레이블링을 수행하는 인력들은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같은 대표적인 머신러닝 워크로드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레이블링 툴도 고도화되어 있어서 세그멘테이션, 인터폴레이션, 액티브 러닝과 같은 기술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콜 단계에서 품질 SLA에 대해 상호 합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레이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추가 비용 없이 레이블링 작업을 다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스팅 신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부터 알아볼까요?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는 모델 배포에 최적화된 호스팅 인스턴스 구성을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기존 수십여 개에 달하는 호스팅 인스턴스 중
어떤 인스턴스를 배포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었었던 분들께 이용합니다. 실시간 추론이 필요한 머신러닝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하려면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는 인프라 설정, 오토 스케일링, A/B 테스트, 블루그린 배포, 카나리 배포 등의 다양한 기능을 관리형으로 제공하죠. 따라서 추론에 필요한 코드 작성만으로 쉽게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인스턴스가 레이턴시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인스턴스가 비용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초당 동시 요청 횟수가 100회일 때 어떤 인스턴스가 오토 스케일링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로드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덜기 위해 서드파티 툴킷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툴킷을 썼자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때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는 모델 배포에 최적화된 호스팅 인스턴스 구성을 자동으로 추첨함으로써 이런 고민들을 덜어드립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에 배포해 보셨던 분들은 모델 아티팩트를 S3에 업로드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하되 로드캐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샘플 데이터를 S3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샘플 데이터는 한 장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장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샘플 데이터를 payload.tar.gzip으로 압축하고 스토리지 서비스인 아마존 S3로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모델 패키지를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합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내에서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는 모델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모델은 자동으로 버전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학습된 모델의 설정에 따라 다른 버전의 모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죠. 모델 패키지를 등록한 다음 SDK, CLI나 UI를 통해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 잡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세이지메이커 내에서 자동으로 모든 작업을 처리하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 인스턴스 타입에 대한 엔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합니다. 예를 들어 후보 인스턴스 타입이 총 4개라면 엔드 포인트도 4개가 생성되는 거죠.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생성된 이후에 세이지메이커는 자동으로 샘플 입력 데이터에 대해 로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기존에 로커스트를 사용했던 분들은 로커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세이지메이커에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테스트가 종료되면 생성된 모든 엔드포인트들은 자동으로 삭제되면서 각 인스턴스도 종료됩니다. 모든 작업 완료 후 머신러닝 인력들은 API나 스튜디오를 통해 결과값, 즉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 인스턴스 타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파이썬 보토3 SDK,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퍼런스 레커멘더 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이 부담스러운 데이터 과학자들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UI를 통해 쉽게 인퍼런스 레커멘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로 작업한 내용도 모두 스튜디오 상에서 UI로 확인할 수 있고 추천 대상 엔드 포인트를 원 클릭으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분량의 데모를 통해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왼쪽 메뉴의 세이지메이커 리소스에서 인퍼런스 레커멘더 잡을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된 모델 그룹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둔 모델 그룹이고 모델 버전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인퍼런스 레커멘더 설정 값들을 입력합니다. 분당 최대 요청수와 모델 레이턴시 임계치, 트래픽 패턴에 대한 설정 입력할 수 있죠. 이런 설정 입력하고 컨티뉴 버튼을 입력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수행한 인스턴스 종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데모에서는 제가 직접 4가지 인스턴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 테스트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우측 하단에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면 인퍼런스 레커멘더 잡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레커멘더 잡에 대해서 그리고 하단에 새로 고침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상태가 업데이트되고 잡 링크를 클릭하면 세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니까 언디파인드로 나오죠. 이제 세이지메이커 콘솔창으로 이동해서 엔드포인트 배포 상태를 보겠습니다. 인퍼런스 레커멘더는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생성 후 로드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약 50분 경과 후 인퍼런스 레커멘더 결과를 보실 수 있죠. 현재 진행 중인 작과 다르게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면 비용, 레이턴시, 스루펫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천 인스턴스 타입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올 런지에 각 인스턴스의 예상 비용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엔드포인트 버튼을 클릭하면 추천 인스턴스 타입으로 곧바로 모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샘플 코드 또한 AWS 공식 예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위에 보시면 현재 지원되는 타스크, 도메인, 프레임워크 버전, 모델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도 꼭 들여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데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쯤 됐으면 분명히 과금 정책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금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거나 자동으로 선택된 호스팅 인스턴스 유형들에 대해 각 인스턴스 사용에 따른 분당 과금 정책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를 45분간 사용했고 사용자가 선택한 인스턴스 타입이 ml.t2.medium과 ml.m5.xlarge라고 가정해보죠. ml.t2.medium이 0.042불, ml.m5.large가 0.08625불이니 둘을 합산하면 약 0.05불이 과금됩니다. 참고로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레커멘더는 크게 기본 작업과 고급 작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작업은 45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고 고급 작업은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2시간에 대한 인스턴스 과금은 그리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죠. 자, 이제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인퍼런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인퍼런스는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모델 배포 서비스로 AWS 람다 인프라 컨테이너에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기존 모델 추론 코드 변경 없이 엔드포인트 컨피그 설정만으로 쉽게 서버리스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퍼블릭 프리뷰로 제공되며 서울 리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다 빠른 서울 리전 런칭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인퍼런스를 다루기 전에 세이지메이커 추론 옵션 포트폴리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분기까지 있던 리얼타임 추론, 배치 변환의 2가지 옵션에서 2021년 8월 비동기 추론, 2021년 12월 달에 서버리스 추론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리얼타임 추론도 세부적으로 2가지 주요 기능들이 더 추가되었기에 이 시간을 통해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본 리캡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GitHub의 제 샘플 코드나 개발자 가이드 문서를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만 요약하자면 멀티 컨테이너 엔드포인트는 2021년 3월에 런칭된 서비스입니다. 추론 인스턴스에 최대 15개까지의 컨테이너를 띄워서 모델을 병렬로 배포할 수 있죠. 트래픽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고 각각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배포할 때 유용합니다. 엔비디아 트라이톤 추론 서버는 2021년 11월에 런칭되었고 트라이톤 추론 서버를 세이지메이커 관리형 서비스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CPU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비동기 추론은 2022년 8월 추가된 기능으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 리얼타임 추론은 페이로드 리밋이 6메가이고 타임아웃이 60초인데 비해 비동기 추론은 최대 1GB까지의 페이로드를 지원하고 15분의 타임아웃을 지원합니다.
실시간 추론과 달리 페이로드가 추론 서버로 다이렉트로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S3로 페이로드를 전송하고 큐에 작업을 쌓아둡니다. 이후 해당 차례가 되면 S3에 있는 페이로드를 추론 서버로 복사 후 추론 서버에서 추론을 수행하는 거죠. 추론 결과는 다시 S3로 저장되며 이때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SNS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추론은 크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2022년 3.3부기에 개발자 API에 소리 소문 없이 추가된 람다 서버리스 추론이 있고 이번 리멘트에서 새롭게 선보인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추론이죠.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추론은 람다 서버리스 추론을 보다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인프라 설정, 추가 코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존 리얼타임 엔드포인트 추론은 최소한 한 개의 인스턴스가 상시로 구동되어야 하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덕션을 처음 런칭하거나 간헐적인 트래픽만 발생할 경우에도 계속 24시간 추론 서버를 띄우거나 피크 트래픽에 대비해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는 것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달갑지 않겠죠. 네,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점심과 저녁 시간에 피크가 발생하는 트래픽 패턴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를 과도하게 프로비저닝할 확률이 높겠죠. 데이터 과학자나 머신러닝 엔지니어 중 작년 리미트에서 런칭된 람다 컨테이너 함수 기능으로 서버리스 추론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프레임워크 버전, 모니터링까지 고려하려면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람다 컨테이너 함수는 람다와 도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요구되므로 여전히 많은 머신러닝 인력들은 서버리스 추론에 진입 장벽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께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인퍼런스가 적합합니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엔드포인트로 배포할 때 서버리스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추론 리퀘스트의 양에 따라 컴퓨팅 용량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종료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람다와 동일하게 컴퓨팅 시간과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만 비용이 지불하는 페이퍼 유즈로 간헐적인 트래픽에 경제적이죠. 기존 서버리스 추론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직접 프레임워크, 의존성 패키지, 추론에 필요한 소스 코드, 머신러닝 모델에 포함된 컨테이너 이미지 작성 후 아마존 일래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즉 ECR에 이미지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푸시한 이미지를 그대로 배포할까요? 당연히 IAM 설정이 필요합니다. 람다를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람다에서 프라이빗 ECR에 접근할 수 있는 펄리시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오토 스케일링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별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이지메이커 람다 서버리스 추론은 이를 모두 수동으로 작업해야 되죠. 그러면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엔드포인트는 어떨까요? 네, 기존 세이지메이커 리얼타임 엔드포인트 배포와 99% 유사합니다. 그러면 1%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엔드포인트 구성 설정 시 신규 서버리스 컨피그 옵션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도 딱 두 개만 주시면 됩니다. 메모리 크기, 최대 동시 접속에 대한 파라미터죠. 메모리 크기는 람다처럼 1MB 단위로 조절할 수가 없고 기가바이트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소 1GB부터 최대 6GB죠.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추론이 얼마나 편리한지 2분 20초 분량의 데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허딩페이스의 제가 파인튜닝해서 등록한 네이버 영화 감성 분석 모델을 웹페이지에서 추론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 문장 입력하고 컴퓨터 버튼을 누르면 추론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부정 리뷰를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 값이 잘 나오죠?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서버리스 추론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행정 코드는 AWS 공식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이지메이커에 익숙하신 분들은 코드 구성이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곧바로 엔드포인트 배포 코드 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생성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혀 바뀐 부분이 없죠. 엔드포인트 설정 부분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에서 서버리스 설정을 조절합니다. 이 핸존의 메모리 크기는 4GB, 그리고 동시 최대 요청수는 20으로 조절했습니다. 엔드포인트 생성 또한 기존 방법과 동일합니다. 정말 쉽죠? 기존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API 호출로 간단하게 엔드포인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AWS 콘솔로 접속해서 배포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리얼타임 엔드포인트 배포는 평균 7분에서 10분이 소요되었지만 서버리스 엔드포인트는 평균 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터스가 인서비스로 바뀌었다면 엔드포인트 내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내역도 기존 엔드포인트 내역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스튜디오 화면으로 돌아와서 샘플 데이터에 대해 추론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서버리스 추론이니만큼 최초 호출 시에는 콜드 스타트가 발생하기에 몇 초의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호출 이후는 빠르게 추론이 되고 코드에서 10번에 대해 연속 호출해도 결과값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데모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서비스들을 리뷰했는데 강연만으로 부족하죠? 개발자 가이드와 핸즈온을 통해 실제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쉽게 해보실 수 있죠. 리캡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세션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열릴 AWS 이노베이트 AI/ML 세션에도 데이터 과학자 여러분들을 위한 세션들을 저희 AWS 전문 SA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강연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스타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소성훈입니다. AWS 리인벤트 리캡 행사에서 AI/ML 세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3가지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리인벤트 행사에 직접 참여했었는데요. 행사 참석 후기를 공유드리고 앞에 세션에서도 많이 소개되었듯이 발표된 수많은 AI/ML 서비스 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인벤트 2021에서 제가 들었던 세션 중 몇 가지 세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벌써 3번째 리인벤트 행사 참석인데요. 2018년, 19년, 그리고 21년 행사를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 행사 참석은 AWS 유저 그룹 활동을 하면서 우연한 기회로 가게 되었는데요. 행사의 규모와 수천 개의 퀄리티 있는 세션에 놀랐고 현지에서 관련 직종 사람들과 네트워킹, 그리고 미국에서의 연말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즐기면서 휴식과 재충전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걱정 반 다행 반 2021년에는 오프라인 행사가 무사히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가 대략 28,000명 정도였다고 들었는데요. 코로나 이전 참석자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 참석이 가능했고 행사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써야 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행사가 10주년이었다는데요. 리인벤트 참석을 하면 즐길 거리 중 하나가 여러 가지 굿즈들을 모으는 일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에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이 리인벤트 10주년 기념 자켓입니다. 지금 리캡 행사 중간중간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기념 자켓을 준다고 하니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쁜 와중에도 매 리인벤트를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쫓기 위함도 있겠지만
AWS가 제시하는 기술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제 스스로 목표와 방향성을 다잡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술 세션도 열심히 찾아서 듣고 있지만 C레벨들의 키노트나 AI, ML, VP의 키노트는 꼭 챙겨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AI, ML 서비스가 런칭이 되었는데요. 선택하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고 기대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인퍼런스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카카오 스타일에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추천, 개인화, 예측 같은 현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프로덕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개발자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과 배포 같은 부분들을 세이지메이커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3가지 형태의 모델 인퍼런스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 실시간 인퍼런스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양의 인퍼런싱을 위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오프라인 배치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S3의 결과를 적재하는 배치 트랜스폼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페이로드와 타임아웃을 제공하는 비동기 형태의 인퍼런스 방식입니다. 보통 이미지 처리 관련 업무에 활용하기 매우 좋은 옵션입니다. 운영 효율과 비용 효율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서버리스 인퍼런스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개발한 ML 모델을 사용하는 패턴이 매번 인퍼런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 패턴이 뜨문뜨문하거나 규칙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한 인스턴스나 캐패시티를 설정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한 불필요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 람다 형태로 이전하는 걸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워크로드를 ML 모델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개발한 모델을 서버리스 형태로 인퍼런싱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많은 사례들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AWS 람다에 ML 모델을 얹어서 배포하고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규 기능을 통해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워크로드를 단순히 SDK 캐리를 통해서 배포 옵션을 변경하는 정도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서버리스의 장점인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모니터링, 로깅, 스케일링에 대한 정책이나 운영 전략 같은 부분들에 필요 없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모두 가지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스타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ML 모델들 중에서 서버리스로 옮겨갈 수 있는 워크로드를 가진 형태의 것들은 빠르게 도입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프리뷰 단계이고 서울 이전에는 아직 정식 오픈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람다 백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PU 같은 리소스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WS 리인벤트 2021 행사에서 키노트와 주요 세션들은 이미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어서 시청이 가능한데요.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세션 중 2가지 세션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방금 전 소개해드렸던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인퍼런스에 대한 세션이고요. 신규 서비스 소개해서 보셨을 텐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서비스에 대한 세션입니다. 머신러닝을 도입하여 현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시도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현업부서의 빠른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세일즈 컨버전이나 거래액 예측, 이상 탐지 같은 ML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 빠르게 ML 모델을 생성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고 결과를 볼 수 있는 콘솔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150분에게 AWS 15주년 및 AWS 리인벤트 10주년 기념 전천후 바람막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고요. 한 번만 참여해 주세요. QR코드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자,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누구나 기계학습을 배우고 실험할 수 있도록 컴퓨팅, 스토리지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이메일만으로 가입 가능한 신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1번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2번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3번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 4번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